사실 사랑니를 뽑고 나면 피나고 붓고 아파요. 다만 피가 좀 멈출 때까지 음압이라고 그러죠. 네거티브 프레셔. 그걸 갖다가 이제 계속 주게 되면은 피가 닦지가 않고 뭐 이러기 전에 계속 그렇게 되면 피가 좀 많이 나오니까 그거 좀 주의해 주시고, 그 다음에 상처가 아물 때 몸이라든지 뭐 이렇게 운동이라든지 좀 열심히 하게 되면 확 이렇게 부어오르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것만 좀 주의해 주시고, 따뜻하게 한다든지 그럼 확 부어오르는 경우가 있으면 그것만 좀 주의해 주시면 되시고, 사람 몸에서 가장 단단한 조직이 그 이의 머리예요. 그걸 갖다 이제 깨트려야 된단 말이에요. 힘이 안 들어갈 수가 없겠죠. 힘이 안 들어갈 수가 없겠는데, 힘을 갖다가 무리하게 이제 주다 보면은 여기 턱관절에도 이제 무리가 가는 경우가 있어요. 삐끗한다고 그러죠. 사랑니 뽑은 다음에 오시는 경우가 있어요. 안녕하세요. 건강한 유일의 앨리스 명지톡 치과 담당하고 있는 김기환입니다. 사랑니를 발치하기 전에 해야 할 검사가 있을까요? 젊으신 분들이 되게 사랑니를 뽑으러 오세요. 한 20대 초반, 중반, 늦어야 뭐 후반 정도의 그런 이제 분들이 이제 치과에 오셔가지고 사랑니를 뽑아주세요. 불편해요. 이렇게 이제 호소를 하시고 사랑니를 뽑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런 분들이 전신 질환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다만 그런 분들 중에서 저 하루에 4개 다 해결하고 싶어요. 그런 분들은 계세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입원을 시켜서 오전에 입원하고 오후에 뽑고 저녁에 퇴원하고, 연세 드신 분들, 연세분들 중에서 이제 지병이라고 하면 이제 대표적인데 당뇨, 고혈압이겠죠. 그럴 경우에는 그 내과 선생님한테 저희가 미리 물어봐요. 저희가 준비를 해서 이제 이를 뽑으면 되는 일이겠죠. 그런 검사가 있을 수가 있겠고, 특별한 검사라고 하면은 치과에서 위에 사랑니는 여기에 이제 상악동이라는 구조가 있고, 아래 사랑니는 여기 신경이 하나 이렇게 지나가는 구조가 있어요. 너무 근접해 있으면 사실은 그 구조물들이 닫히면 안 되니까 그 구조물하고 이제 거리라든지 위치 관계라든지 파악을 위해서 CT를 찍는 경우도 이제 있기는 있겠죠. 이제 그 정도 검사가 좀 있을 수는 있겠네요. 임신 중에 사랑니가 아프면 참아야 될까요? 아니면은 바로 뽑아도 되나요? 임신은 전기, 중기, 후기 뭐 이렇게 나눈다고 3기로 이렇게 나눈다고 이제 배웠어요. 임신 전기라고 하면은 이제 수정이 되고 배가 착상을 하고 그 다음에 뭐 아예 장기가 만들어지는, 그때 엑스레이가 통과가 되거나 아니면 약을 쓴다거나 이건 좀 삼가를 해야 되겠죠. 아이 때문에. 임신 2기는 그 아이가 커가는 시기라고 이제 배웠고, 그때는 사실 엑스레이라든지 아니면은 약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을 갖다가 좀 덜 써도 된다라고 제가 이제 얘기를 들었고, 그 다음에 임신 3기 있잖아요. 3기가 되면 이제 아이가 완전히 커져가지고 이제 나올 준비를 하는 그런 단계가 되는데, 아예 몸무게가 꽤 커져 있어요. 커져 있어가지고 산모가 누워서 이렇게 오랫동안 있으면은 혈관이라든지 뭐 이런 게 좀 눌리는 경우가 있다고 해가지고 그때는 좀 피하라고 하고, 그러니까 일단 2기 정도 되면은 이를 뽑을 수 있는 기회는 생겨요. 아무래도 현대 사회에서 이제 아이가 많이 이제 낳는 세대는 아니니까 아이 하나라도 좀 더 신경 쓰는 세대니까, 요즘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기본적인 그런 염증약 있잖아요. 그것만 좀 처방을 해서 약간 좀 눌러두고 있다가 그 다음에 출산을 한 다음에 이제 뽑게 되죠, 저는요. 근데 그쪽에서 고름이 좀 많이 나오고 정말 아프다, 그럴 경우에는 뽑아야 되는 경우도 생기긴 하겠죠. 사랑니를 발치한 후에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요? 사실 사랑니를 뽑고 나면 피나고 붓고 아파요. 다만 피가 좀 멈출 때까지 음압이라고 그러죠. 네거티브 프레셔. 그걸 갖다가 이제 계속 주게 되면은 피가 닦지가 않고 뭐 이러기 전에 계속 그렇게 되면 피가 좀 많이 나오니까 그거 좀 주의해 주시고, 그 다음에 상처가 아물 때 몸이라든지 뭐 이렇게 운동이라든지 좀 열심히 하게 되면 확 이렇게 부어오르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것만 좀 주의해 주시고, 따뜻하게 한다든지 그럼 확 부어오르는 경우가 있으면 그것만 좀 주의해 주시면 되시고, 크게 뭐 이렇게 일상생활에 이제 부담되거나 그러지는 않으실 거예요. 다만 피나고 붓고 아픈 거, 그거는 이제 하루 이틀 정도 가실 거예요. 여러 개의 사랑니를 발치해야 하는 경우 어느 정도의 간격을 두고 뽑아야 될까요? 사랑니는 치과 의사들이 이제 외래에서 아니면은 그런 치과 의원에서 이제 발치하게 될 때 한쪽씩 해요. 이거 씹어 먹을 만하면은 이쪽 뽑으시면 되겠죠. 그게 기간이 보통 한 일주일에서 한 2주 정도 돼요. 정말로 시간이 안 되시는 분들, 그냥 뭐 당일 입원해서 이렇게 뽑으시는 그런 경우도 이제 꽤 되죠. 사랑니를 발치한 후에 콜라겐 이식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좋고 하더라고요. 어떤 경우에 필요한가요? 사랑니뿐만이 아니라 이를 뽑게 되면은 잇몸하고 잇몸뼈 이렇게 이제 이를 뽑은 그런 와가 생기게 돼요. 항아리 모양이 이렇게 이제 생긴단 말이에요. 콜라겐이라는 거는 그냥 여기 피부에만 이렇게 있다고 이제 생각을 계속 하시는데, 콜라겐이라는 조직, 그런 성분은 뼈를 만드는 가장 중요한 조직 중에, 그런 성분 중에 하나예요. 그래가지고 뼈를 갖다가 좀 빨리 회복시킨다던가 뭐 이럴 때 이제 콜라겐 스펀지나 뭐 이런 거 갖다 이제 그쪽에 넣으면 효과가 있다, 그런 보고가 있죠. 보고가 있는데, 피가 좀 다른 분들에 비해서 좀 많이 난다 그러면은 뭔가 한번 거기에다 넣어두면은 피가 이제 걸러져서 나오면서 피가 나오는 속도가 이제 줄어들게 되니까, 그만큼 응고할 수 있는 시간을 이제 벌게 되니까, 다른 그런 사랑니 뽑을 때는 그걸 갖다가 꼭 넣어놓지는 않는데, 피가 좀 다른 분들보다 좀 나는다라고 하면은 콜라겐 스펀지를 갖다 거기다 좀 넣고서 지혈 효과를 갖다 기대를 하기는 하더라고요, 저는. 턱관절이 좋지 않거나 잇몸이 좋지 않은 사람이 사랑니 발치를 할 때 주의할 점이 있을까요? 턱관절은 사랑니와 관련돼서 이제 얘기를 할 게 있다고 하면은, 어금니는 대부분 이렇게 다 서 있어요. 사랑니는 이렇게 이제 누워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대부분인데, 어금니는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랑니만 뽑고. 그렇다고 하면은 여기 주위에 있는 뼈도 다듬어야지 되고, 그 다음에 이 이도 좀 몇 조각을 내서 분쇄를 해서 이제 작은 모양으로 이제 만들어서 이제 뽑아놔야지 되겠죠. 사람 몸에서 가장 단단한 조직이 그 이의 머리예요. 그걸 갖다 이제 깨트려야 된단 말이에요. 힘이 안 들어갈 수가 없겠죠. 힘이 안 들어갈 수가 없겠는데, 힘을 갖다가 무리하게 이제 주다 보면은 여기 턱관절에도 이제 무리가 가는 경우가 있어요. 삐끗한다고 그러죠. 사랑니 뽑은 다음에 오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갖다가 이제 방지하는 방법으로,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다 고무를 하나 물려요. 단단히 물면은 턱 자체가 내가 힘을 줘도, 환자분이 단단히 물고만 있으면 이제 안정이 될 테니까, 그래서 힘을 줘도 그 영향을 좀 덜 받을 테니까 고무 같은 걸 이제 물려가지고 이제 하기는 하는데, 턱관절이 안 좋아지는 경우가 이제 불행하게도 있긴 있죠. 있긴 있는데, 그럴 때는 이제 좀 관절에 대한 이제 약이라든가 이제 처방을 해서 이제 무리가 되지 않게 힘을 갖다 적당히 주고, 그 다음에 환자도 이제 고무 같은 걸 때 딱 물면서 턱도 좀 안정을 시키고, 그렇게 이제 주의사항이 좀 필요하긴 하겠죠. 잇몸이 안 좋은 경우, 이렇게 이제 대게 누워서 난다고 했잖아요. 어쨌든 간에 사랑니가 나오는 방향이 이 방향이야. 잇몸이 안 좋으면 얘도 흔들릴 거 아니에요. 쑥 같이 이제 올라오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것도 이제 주의를 하긴 해야죠. 치과의사 이제 입장에서는요. 턱관절, 잇몸이 안 좋은 경우, 뭐 지병이 있으신 경우, 뭐 이럴 경우에는 치과의사 설명을 갖다 다 듣고서 사랑니 발치를 결정하시는 게 좋으실 거예요, 아마.